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의 게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하홍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세션 해보는 게 두 번째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니까 계속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할 그 트랙에서는 서버리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버리스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진행할 내용은 서버리스를 이용해서 이제 멀티 세션 온라인 게임을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축하는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이나모 DB랑 게임 리프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라운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고스트 오라는 대표작 게임을 어떻게 서버리스로 구축을 하셨는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첫 번째로는 서버리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미 앞전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일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로 구성하는 멀티 세션 온라인 게임이 어떠한 아키텍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임 리프트랑 다이나모 DB 이 두 가지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라운 엔터테인먼트의 두 분께서 이제 고스트 워 게임을 소개하시면서 서버리스로 어떻게 게임을 구성하시고 거기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진행할 세션은 서버리스를 활용한 멀티플레이 게임 아키텍처입니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버리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개발할 때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유지 보수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서버리스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버리스의 서비스들은 보다 개발을 또 빠르게 해주고 핵심 가치에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능이나 가용성 측면에서 좀 더 관리 부담이 적고, 그리고 사용한 만큼 그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면서 보안 이슈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쭉 해봤습니다. 그 서버리스의 서비스들도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또 연결해주는 SNS나 SQS 또는 키네시스와 같은 서비스들과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스텝 펑션과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에 특화되는 내용으로서 게임 리프트도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여기에 소개를 추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이나모 DB 그리고 게임 리프트를 중심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멀티 세션 온라인 게임 아키텍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첫 번째로 사용자가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게임 매칭을 요청하게 되면은 먼저 코그니토를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받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API를 호출을 할 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모두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백단에 있는 게임 서버 대신에 람다가 백엔드 로직을 구현하여서 이 내용을 이제 아마존 다이나모 DB에서 플레이어 정보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게임 리프트에 매치메이킹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게임 리프트에서 세션을 플릿에 할당하게 되고, 이 할당한 세션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SNS를 통해서 람다로 처리해서 다이나모 DB에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된 다이나모 DB에는 게임 플릿에서 게임 서버 정보와 그 다음에 세션 티켓 정보들이 남게 되는데, 이 정보들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게임 서버에 직접 붙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게임 리프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리프트라는 것은 이제 그 멀티 온라인 세션 기반의 그런 게임 서버를 배포 운영 확장하는데 사용 가능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특징은 이제 사용 효율적으로 이제 그 게임 서버의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오토 스케일링의 이제 타겟 베이스드 팔러시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게임 서버 안에 세션을 몇 개 넣을 건지 퍼센티지만 정하면은 알아서 오토 스케일링 아웃되거나 인돼서 비용과 그런 관리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큐를 이용해 가지고 플레이어를 고려한 낮은 지연 시간대에 가장 가까운 로케이션에다가 게임 서버를 배치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가장 가까운 환경에 쾌적한 환경의 게임 서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릿들의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에일리어스를 두어서 이제 플릿들을 바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유연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플렉스 매치와 관련이 있는데, 플렉스 매치는 이제 이런 룰셋을 단순히 XML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팀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을 제공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 리프트의 서비스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게임 서버의 바이너리 파일들은 이제 콘솔이나 CLI를 통해서 빌드로 올릴 수가 있고, 이제 빌드가 된 내용들이 이제 플릿에 있는 게임 서버에 이제 런칭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플릿에 있는 인스턴스들을 통해서 이제 게임 서버에 사용자들이 접속을 할 때 이제 큐를 통해서 여러 개의 플릿이 여러 개의 그 로케이션에 사용자에 가까운 환경으로 리다이렉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매치메이킹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따로 구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 플렉스 매치를 활용하시면 많은 개발 시간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커스텀하게 매치메이킹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이렇게 4가지 가지고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리프트의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왼쪽엔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백엔드 쪽에 주로 람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EC2를 띄우실 수도 있겠지만, 람다를 통해서 게임 리프트에 이제 매치메이킹을 하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플렉스 매치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팀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이제 플릿으로 게임 서버로 리다이렉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게임 리프트의 아키텍처적인 면하고 운영적인 면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게임 리프트의 아키텍처적인 면에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는 개발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단에서 API로 호출하시는 것들을 가능하면 자제하고 이 부분들을 게임 서버 단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API를 게임 서버 안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하고, 람다로 호출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서버 안에서도 이 API를 호출하는 부분이 리밋과도 관련이 있고 비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들을 Q 이벤트나 플렉스 매치 이벤트를 사용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플릿에 이제 IAM 롤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혹 보시면 풀 액세스 권한을 줘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스팟 플릿을 사용하실 때 스팟 인터럽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온디맨드 그 인스턴스도 같이 플릿으로 구성하셔서 큐 안에다가 같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온디맨드를 사용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게임 리프트를 사용하실 때 비용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비용을 줄이게 스팟을 하시게 되면 스팟 인터럽션이 발생해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드리는 권장사항은 스팟을 사용하시되 백업으로 온디맨드를 같은 조합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스팟을 사용하실 때도 하나의 인스턴스 타입이 아니라 인스턴스 타입을 여러 개를 두시고 인스턴스 사이즈도 다양하게 두셔서 하시는 것이 스팟 인터럽션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사례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엔딩에 관련된 내용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가장 많이 문의를 듣는 게 이제 그런 좀비 프로세스나 이제 그 서버 프로세스가 이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소스 땅까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프로세스 엔딩이 명시적으로 제대로 호출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예외 처리나 그런 데 부분에 이런 프로세스 엔딩을 꼭 넣어 주셔서 이렇게 메모리 누수라든지 그런 기타 이슈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도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마지막에 밑에 줄에 있는 이것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SDK5가 나오면서 게임 리프트 개발하시면서 많은 고통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게임 리프트 애니웨어를 활용하시면 디버깅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의 세션에서도 게임 리프트 애니웨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그런 구성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라서 그 부분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썼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리밋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미니멈 커패시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론칭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리밋에 스로틀이 걸리는 이슈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토 스케일링을 하긴 하지만 트래픽이 갑자기 들어와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은 글을 썼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런칭 당일날 리밋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미니멈 커패시티를 높게 잡아서 서비스가 갑자기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바로 게임 서버에 다이렉트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메일로 받으실 내용이긴 한데요. 저 링크를 클릭하셔서 나중에 샘플 프로젝트를 띄우시면은 간단하게 유니티로 또는 C++로 된 게임 리프트 게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룰셋을 테스트하면서 매치메이킹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클라우드 워치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써놨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 정보들이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나중에 운영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게임 리프트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모 DB입니다. 다이나모 DB도 상당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이나모 DB 세션 가지고도 거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나모 DB는 일단 첫 번째로 서버리스형 완전 관리형 그런 데이터베이스 NoSQL DB입니다. 이 NoSQL DB이면서 또 미션 크리티컬한 OLTP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액세스 패턴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고정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것이 완전히 그런 원칙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원칙에 맞게 사용하셔야지만 다이나모 DB에 대해서 최적화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이나모 DB의 가장 큰 특징은 서버리스의 환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케일에서 어떠한 트래픽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자유롭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이나모 DB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랑 다르게 서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이블과 인덱스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레코드가 들어가는데 NoSQL에서는 이 레코드를 아이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템들은 이렇게 스키마 리스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컬럼이 추가됐을 때에도 코딩을 거의 고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NoSQL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정의하는 것을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머리 키는 파티션 키, 소트 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파티션 키 하나 가지고도 프라이머리 키를 구성하실 수는 있지만은 소트 키에는 이렇게 다양한 연산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트 키를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액세스 패턴들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를 구성하실 때는 소트 키도 같이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인데 프라이머리 키 하나 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세스 패턴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추가하셔서 그러한 다양한 액세스 패턴들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는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라고 해서 모든 테이블의 컬럼을 다 가져오지 마시고 꼭 필요한 컬럼만 프로젝션 하셔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키 온이나 인클루드 A33처럼 필요한 컬럼들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나모 DB가 물론 트래픽의 이제 어떤 그 2배 이상으로 항상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게 용량을 늘려주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온디맨드 모드로 처음 사용하시게 되면 파티션이 4개가 구성이 됩니다. 이 말은 파티션이 한 번에 늘어날 수 있는 게 그 2배 이상이지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은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는 파티션에 스로틀이 걸릴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프로비전드 모드로 바꾸시고 예상할 수 있는 그 프로비전드의 용량치를 잡아 놓으셔서 오버 프로비저닝 하게 프로비전드 모드를 만드시고 테스트를 하셔서 충분히 파티션을 쪼개 놓은 다음에 다시 온디맨드로 해서 런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키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테이블 설계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각
엔터티별로 테이블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테이블 엔터티가 3개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 안에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 나중에 테이블이 늘어났을 때 관리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다이나모 DB는 서버리스 환경인데 테이블이 많아지면 그것을 또 관리하는 부담이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소트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통 이제 파티션 키 하나랑 그다음 소트키에 뭐 날짜 같은 걸 넣으시는데 소트키에 여러 개의 컬럼들을 조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필터링 한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 몇 건만 가져오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딱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예시는 날짜랑 스테이터스 값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날짜만 가져올 수 있도록 비긴 위드라는 연산자를 써서 딱 3건만 가져오는 그런 쿼리입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 잘 안 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필터링을 많이 하시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트키만 잘 구성을 하셔도 충분히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셔서 나중에 끝나고 또 저희한테 문의를 좀 주시면은 저희가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고 이머전 데이도 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포인트 인타임 리커버리입니다. 다이나모 DB도 백업을 받아야 되고 또 장애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장애가 났을 때 포인트 인타임 리커버리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백업을 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콘솔에 가셔서 저 기능을 키시기만 하면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업을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 부분들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백업을 받는다든지 매주 백업을 뭔가 이렇게 복구를 위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뭐 금융기관의 감사를 위해서 제출하는 그런 용도로는 온디맨드 백업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서는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어서 그럴 때에만 조합으로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내용들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부터는 라운의 두 분께서 이제 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라운 엔터테인먼트 이제 고프투어 팀에서 서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관이라고 하고요.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운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1999년에 설립해가지고 이제 밑에 나오는 이런 이제 주요 게임들을 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고프투어 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프투어는 이제 그 신비 아파트 IP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집형 이제 실시간 멀티플레이 캐주얼 전략 배틀 게임을 이제 개발했는데 일단 주요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 일단 인게임은 이렇게 이렇게 고프트를 수집하고요. 이제 등장인물들도 이렇게 서포터 형식으로 수집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비 같은 데서 이렇게 전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집한 걸 이제 인게임에서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상대방 이제 타워를 3개를 부수면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이제 아키텍처인데 이거는 아까 앞에 말씀해주신 거랑 좀 많이 유사한 형태라서 좀 넘어가고. 네, 저는 이제 다이나모 DB 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이나모 DB를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때는 이제 입사를 안 한 상태여서 듣기만 했는데 일단 그때 개발할 때 서버 인력이 좀 이제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 수는 없어서 이제 다이나모 DB를 일단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트래픽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서버리스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거를 그게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이나모 DB를 사용하면서 이제 느낀 장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가 이제 좀 적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면서 좀 한계를 느낄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컨텐츠만 이제 개발을 이제 집중을 함으로써 좀 이제 장점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발생을 해도 저희가 온디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그거를 감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스키마리스한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개발이나 운영하기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웠던 점은 이제 뭐 철권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모르면은 이제 맞아야 된다. 네. 이 말처럼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줄여줄 수 있는 많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AWS 이거 도큐멘테이션도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갈 수 없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솔루션을 좀 받으면서 이거를 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좀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겪었던 이제 어려운 점들은 이제 이것들입니다.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테이블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키 디자인 변경해서 이제 테이블 개수를 좀 축소를 해줬고요. 그리고 랭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DB 스트림이랑 이제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를 사용해서 구축을 해줬고, 이제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재를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DB 스트림이 아니라 이제 5S 스트림으로 이제 S3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식으로 변경해줬습니다. 그리고 백업 데이터도 좀 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PITR로 변경해줬고요. 그리고 데이터 이제 유효 기간 같은 경우도 이제 TTL을 사용해가지고 네, 좀 부담을 좀 감소를 시켜줬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별로 이제 컨텐츠를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테이블 이제 컨텐츠 테이블 하나, 그리고 이제 로그 테이블 하나, 이렇게 컨텐츠 하나 추가할 때마다 테이블이 2개씩 늘다 보니까 격주로 패치를 하면은 이게 어느샌가 이렇게 막 200개가 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이게 프로비전드로 넘어가면서 용량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200개 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할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키 디자인을 변경해가지고 네, 한 테이블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줬습니다. 네, 기존에 이렇게 테이블별로 컨텐츠를 나눠줬다면은 이제 변경 후에는 이제 테이블 하나에서 이제 13키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정렬이나 규칙을 추가하면은 이렇게 구분자를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장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통합해서 이제 용량을 파악하고 설정해주기가 쉽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컨텐츠를 따로 이제 비용을 계산하기가 네,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랭킹 시스템 구축 관련인데요. 네, 랭킹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랭킹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DDB에 저장을 해놓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DDB를 이제 소팅을 해주는 거는 사실상 이제 비용적으로 말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레디스, 이제 엘라스틱 캐시에 이제 레디스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DB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싱크를 맞춰주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를 어떻게 맞췄냐면은 DDB 스트림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에 트리거가 걸려서 이제 람다를 호출하고 그 람다에서 이제 레디스를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으로 네, 해줬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은 이제 테이블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레디스도 업데이트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값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랭킹 데이터 말고 다른 값들이 업데이트돼도 이제 람다 함수를 트리거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하나의 테이블에 모아져 있으면은 또 이제 쓸데없는 호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 관리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백업 데이터인데, 저희가 이제 백업을 패치마다 이제 한 번씩 주요 데이터들을 이제 백업을 온 디맨드로 해줬었는데,
이게 온디맨드 백업 자체도 좀 비용이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격주로 또 해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백업 비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희는 아까 또 나왔던 PITR 기능을 사용해서 네, 백업을 이제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게 뭐 비용이 뭐 일단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주 백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싸서 이제 쓰고 있고요. 일단 장점은 이제 초단위로 이제 백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유연하게 좀 그 복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동으로 또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관리도 편하고요. 단점은 이제 35일이 뭐 길긴 한데 뭐 가끔씩 이렇게 뭐 3개월 동안 이제 썼던 버그가 이제 발생하거나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보조 이제 데이터 같은 그런 걸로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로그 쪽인데요. 저희는 이제 로그를 원래 다이나모DB 쪽에 적재를 했었는데 이게 쓰기 비용도 그렇고 이제 스토리지 비용도 이제 S3에 비하면은 좀 높은 편이라서 이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은 저희는 이제 파이오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S3로 이제 직접 로그를 전송을 해줬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연, 월, 일,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테나라고 이제 또 쿼리를 돌려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거나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장점은 이제 스토리지 비용이 훨씬 싸고 뭐 적재 비용도 네, 더 쌉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나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단점은 이렇게 이제 쿼리문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비개발 직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효기간 설정 문제인데 저희 이제 우편함 이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우편함 시스템이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날짜 데이트 타임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딜리트를 날려서 삭제해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미접성 유저 같은 경우는 삭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딜리트를 요청하면은 딜리트 자체도 비용이 청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TTL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날짜 이제 유통기한을 설정해주면은 이제 TTL 기능이 이제 알아서 그냥 테이블에서 기한이 이제 지난 게 있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삭제를 해줍니다. 뭐 이제 삭제 비용도 뭐 따로 추가로 청구하는 건 없으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했고요. 네, 장점은 이렇게 네, 딜리트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삭제해 주니까 스토리지 비용도 이제 미접속자 거를 삭제해 주기 때문에 좀 절약이 됐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하는데 최대 이제 4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처리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다이나모DB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게임리프트 사례를 네, 태명 씨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 엔터테인먼트 고스토어 김태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고스토어의 게임리프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게임리프트 이번에 좀 얘기할 부분은 여기 이제 장점들이 많이 써 있긴 한데 이번에는 매치메이킹의 서비스 그 다음에 요 스팟 인스턴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중점으로 이야기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게임리프트를 사용하면서 어려움과 이제 이런 이슈 사항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요 매치메이킹 구성 그 다음에 요 매치메이킹이 간혹 안 되는 이슈 그 다음에 요 세션 드랍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면서 네, 조금 발생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써 있는데 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먼저 매치메이킹 구성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요게 유저가 먼저
이 게임 리프트로 이제 매칭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 구성으로 먼저 요 매칭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요 구성 안에 규칙 세트라는 게 같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랭크전이면은 뭐 티어 점수, 랭킹 점수, 레이드면은 레이드 난이도 이런 것처럼 이제 서로 이제 사전에 설정한 요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나랑 맞는 유저들을 찾아서 요 대기열이라는 곳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대기열에 대상이 있는데 요 대상은 이제 그 게임 리프트 플릿을 이제 올려놓고 이 게임 세션들을 받아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릿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치가 하게 되고 여기서 대상이 세 개로 이어져 있는데 요 세 개는 우측에 보시면은 우선순위를 통해서 대상, 비용, 그다음에 위치, 대기 시간을 좀 적절히 나눠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대상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냥 먼저 오는 거 넣어달라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를 예시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매치메이킹을 구성을 하고 매칭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이제 새로운 이벤트 모드나 이런 거가 필요할 때 그냥 매치메이킹 구성 하나 만들어서 대기열에 어디 플릿을 사용할 건지만 넣어주면은 매칭 시스템 바로 만들어서 끝났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스팟 인스턴스 사용 시 이슈 발생입니다. 고스트워를 서비스하면서 발생한 문제였는데 기존에는 요 스팟 인스턴스 하나로만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 시에 이제 유저 사이드에서 좀 매칭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요 사진처럼 요 인스턴스가 원래는 이제 최소 인스턴스를 1로 잡아놨었는데 이게 0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 현상처럼 이게 짧으면은 주에 한 번, 5분 뭐 내지 이렇게 발생을 하기도 하고 길면은 막 몇 달에 한 번씩 좀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요거를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은 결과 스팟 인스턴스 사용 시에는 일시적으로 이 AWS 용량이 부족을 해지면은 그냥 0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격이 이제 좀 싼 만큼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디맨드로 그냥 사용을 해볼까 했는데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개선 사항으로는 요 플릿을 좀 늘렸습니다. 스팟 인스턴스 하나만 사용하던 거를 이제 뭐 C5 하나만 사용하던 걸 C5, C6i 그 다음에 온디맨드를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스팟 인스턴스가 떨어지더라도 뒤에 그 다음 스팟 인스턴스가 붙고 요것도 마저 떨어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그냥 온디맨드가 붙어가지고 무조건 매칭을 잡아주게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인스턴스가 떨어질 때 요 게임 서버 매칭 등등 이상 현상 이런 거를 좀 방지도 할 수 있고 서버 부하 시에도 이제 유저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 로드 분산으로 이곳저곳에서 같이 받아주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화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위에서 보시면 스팟 인스턴스와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같이 사용할 경우 이게 게임 세션 크기거든요. 위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나눠서 서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밑에는 스팟 인스턴스 이제 혼자 사용했을 때 모습인데 단독 사용할 때는 이거 혼자서 뭐 충분히 받아줄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안정성을 생각을 하면은 좀 나눠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좋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 요 세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또 플릿에 존재합니다. 요게 이제 세션들이 계속 생성하고 사라지고 하면서 유저들 요게 이제 용량이 좀 많이 차게 되면은 세션을 알아서 이제 좀 추가해서 유저들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요 기능입니다. 이번에 고스트워 이 AWS 서버 개선 작업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좀 감소를 좀 시켰습니다. 이제 2023년이 주황색, 2022년이 보라색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좌측에 좀 100%로 이제 저기 때가 이제 제일 요금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개선을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받아가면서 개선 작업을 진행을 했고, 보면은 우측으로 가면은 많이 줄였죠. 그리고 그러면은 좀 유저가 좀 줄어서 그냥 서버 비용이 사라진 거 아니냐 싶긴 한데, 우측에 보면 유저도 그렇게 많이 크게 감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유저는 적었고 비용은 더 비쌌지만 이제는 이게 이제 좀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고스트워를 통해서 온 교훈들입니다. DB 먼저 설명드리면, 다이나모 DB의 키 디자인을 변경을 통해서 컨텐츠 테이블을 통합을 해가지고 한 테이블로 관리를 해서 비용 계산이 원활해졌습니다. 백업 방식은 기존 온디맨드에서 이제 PITR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온디맨드는 좀 다 삭제를 시키고 PITR로 이제 좀 비용 절약, 그 다음에 좀 더 세세하게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특정 데이터들은 TTL 설정으로 그냥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게끔 해가지고 델리트 비용이랑 스토리지 비용 절약을 했고요.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S3로 전송을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제 DB에서 로그를 저장 안 하게끔 했습니다. 아직도 개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게임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매칭 시스템을 이제 여기에 들어갈 개발 공수 비용을 많이 줄이고 이제 컨텐츠 쪽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세션 드랍률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감소시켜 가지고 매칭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안 하게 개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개선 작업하면서 게임 서비스 하면서 서비스 향상에 이제 또 비용도 좀 최적화를 했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등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라운 엔터테인먼트 고스트워 사례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이크를 다시 넘기겠습니다. 세션을 경험을 나눠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게임 서비스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나 또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들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리포트나 다이나모 DB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메일 주소가 있는데 아니면 담당하시는 세일즈 분에게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미팅을 하거나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셔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